기원전 227년 어느 날 진나라의 도성 함양궁에서는 곧 성대한 예식이 거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진왕 영정은 기분이 아주 좋고 기뻤습니다. 진왕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 저처럼요. 그리고 아주 융중한 예식 행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즉 선진시대에 제후국에서 행했던 예식 행사 중에 가장 융중했던 예식인 지우빈리, 즉 한국 발음으로 구빈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빈례가 뭐였냐면요, 9명의 사자가 1명의 귀빈을 맞이해 대전으로 인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진나라 왕궁, 즉 함양궁 안에는 그야말로 경사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융중하고 성대하게 사신을 맞이하는 예식이 나중에 결국 한바탕 참극으로 끝나게 되어버릴 줄은 당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59년 한 남자아이가 조나라 한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나중에 중국 역사상 첫 번째로 통일 제국을 이룬 진시황이 될 줄은 당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13세에 진나라 왕위를 계승했고 22세에 집권해 직접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9세에는 통일 대업을 완수하여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했습니다. 천세 만세를 이어갈 줄만 알았던 그의 대제국이 통일 15년 만에 그렇게 망하게 되리라고는 진시황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방대한 제국이 어찌해 그토록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는지, 또 진시황에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하남대학교 왕립군 교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시황 일생 중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이날의 사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날은 한 국가의 항복의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는 진왕 영정이 한나라와 조나라를 이미 멸한 뒤 진나라 대군이 연나라의 국경에 도달해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연나라에서 온 2명의 사신이 진나라의 함양궁에 당도했습니다. 이 두 사신은 진왕 영정이 아주 기뻐할 만한 2가지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 사람의 수급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도였습니다. 이 2가지는 진왕 영정에게 있어서 보통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급은 바로 진왕 영정이 가장 증오했던 배신한 장수의 수급이었습니다. 그 배신한 장수의 이름은 바로 번어기입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장수의 수급을 연나라에서 보내오니 진왕은 아주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쁜 선물이었고, 2번째 기쁜 선물은 바로 연나라에서 보내온 한 장의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보통의 지도가 아니라 연나라에서 가장 물산이 풍부한 지역인 독항 지역의 지도였습니다. 그 옛날 당시의 전쟁에서 지도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연나라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함양궁에 도착한 2 사신은 진왕의 시종을 통해 연나라의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연나라 왕은 지금 너무 놀라고 두려워 감히 오지 못했고 대소신료를 포함한 연나라 전체가 진나라에 투항하려 한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진을 배신한 장수 버너기의 수급과 독항 지도를 보내온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독항의 지도를 바쳤다는 것은 사실상 연나라의 토항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진나라 왕궁에서 그토록 융중한 예식을 준비하고 진왕 영정이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었던 것은 바로 연나라의 항복의식을 거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진은 통일을 위해 멸해야 될 6개 국가 중 이미 2개의 국가를 멸한 상태였고 세 번째로 멸하려는 연나라가 스스로 토항했으니 그날 진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드디어 연나라의 두 사신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신 중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중국 역사상 그 명성이 드높은 형가였습니다. 다른 사신은 그의 조력자인 진무양이었습니다. 형가는 버너기에 수급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었고 그의 조수 진무양은 독강 지도를 들었습니다. 고대의 지도는 가죽에 그려져서 돌돌 말려진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왕궁에 들었고 대신들이 구빈례의 예를 갖추어 그들을 진나라의 조정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진나라 조정으로 들어간 후 조수인 진무양, 사실 이 사람은 연나라에서 용사로 불렸습니다. 13살이란 어린 나이에 사람을 죽였던 대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진무양이 지도를 들고 형가는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진나라 조정 안에 들어가 수많은 병사들의 그 삼엄한 경계를 접하자 진무양은 계단 아래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낯빛은 흑빛으로 변했고 양 다리는 덜덜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나라 대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중하게 거행되는 항복의식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들의 눈길이 진무양에게 가 있었습니다. 형가도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진왕 영정에게 해명했습니다. 형가는 진무양 이 사람은 촌에서 자라서 생전 이렇게 장엄한 광경을 본 적이 없어 저럽니다. 게다가 한 번도 천자를 뵌 적이 없는 사람이라 천자를 보고 놀라 저러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부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어 그가 대전에 올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형가의 해명이 끝나고 진왕 영정이 형가를 가만 살펴보니 더없이 침착해 보였습니다. 반면 진무양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왕은 형가로 하여금 지도를 들고 대전으로 갖고 오라 말했습니다. 진무양은 아무리 봐도 대전에 오를 수 없어 보였습니다. 형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고 지도를 들고 대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도는 돌돌 말려져 있었기 때문에 형가는 진왕 앞에서 조금씩 지도를 펼쳐 나갔습니다. 진왕은 온 정신을 집중해 펼쳐지는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가 완전히 펼쳐졌을 때 지도의 가장 안쪽에서 갑자기 비수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비수가 바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인 두치옹 얼비쇼시엔, 즉 지도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보였다라는 말에 바로 그 비수입니다. 게다가 이 비수는 보통의 비수가 아니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바로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비수 브랜드 서부인 비수였습니다. 이 비수는 제작 과정에서 독약을 푼 물 속에 담그었다 뺐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혈봉후, 즉 일단 피부를 베어 피에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극독을 지닌 비수였습니다. 지도 안에서 비수가 나오는 걸 보자 진왕 영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현가의 왼손이 이미 진왕의 소매를 잡고 있었고 또 비수를 쥔 오른손은 진왕의 가슴을 향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진왕은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잡힌 소매를 뿌리쳤고 결국 소매가 찢겨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매가 떨어져 나가니까 영정은 드디어 달아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정은 곧바로 도망쳤고 현가는 뒤쫓았습니다. 진왕 영정은 대전 안에서 기둥을 돌고 돌며 도망쳤고 현가는 바로 뒤에서 바짝 뒤쫓았습니다. 영정은 어떻게든 스스로 반격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신들은 대전 안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아래에 있던 병사들은 무기는 있었지만 왕명 없이 대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영정은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이 너무 길었습니다. 얼마나 길었냐면요. 7척이었습니다.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1m 62cm였습니다. 그러니 검을 뽑으려 해도 너무 길어서 도망치는 와중에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맹독의 무기를 지닌 현가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들은 당황한 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손을 쓴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이 하무조였습니다. 그는 어이이다 보니까 약보따리를 등에 메고 대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광경을 본 하무조는 즉시 약보따리를 풀어 현가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현가는 전혀 예상치 못하다가 갑자기 무슨 물건이 자기에게 날아오자 놀라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 0. 몇 초 멈칫하는 사이에 진왕 영정은 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대신들도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냈습니다. 무슨 방도냐면 진왕 영정이 검을 뽑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검을 뽑기 위해서는 허리에 찬 검을 등에 옮겨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왕푸젠, 왕푸젠. 한국 발음으로는 왕부검입니다. 여기서 후는 짊어지다라는 말인데, 즉 검을 허리가 아닌 등에 짊어지고 뒤에서 앞으로 뽑으면 1m 62cm의 장검도 능히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신들은 마치 치어리더들처럼 왕푸젠, 왕푸젠을 이구동성으로 외쳤고 진왕은 그 말을 알아듣고 결국 1m 62cm의 장검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도 가운데 숨겨져 있던 비수의 길이는 7촌이었습니다. 그 1m 62cm가 7척이니까 7척 대 7촌, 즉 10대 1. 그러니까 비수의 길이는 16cm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진왕이 일단 장검을 뽑아낸 순간
작은 비수를 가진 현가는 즉시 열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진왕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현가의 왼쪽 다리를 베었습니다. 칼을 맞은 현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현가는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수단으로 비수를 진왕 영정에게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현가의 비도술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지 진왕에게 적중되지 못하고 기둥에 박혀버렸습니다. 이제 현가의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진왕은 현가에게 달려들어 연속으로 8차례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현가는 중상을 입었고 현가의 이런 마지막 모습이 사기에는 8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주 얼笑, 쥐쥐 이마, 즉 기둥에 기대어 크게 웃었고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진왕을 욕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두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은 당시 매우 불손한 태도였습니다. 즉 처음에는 웃었고 다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내 놈이 오늘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널 사로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넌 오늘 반드시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때 대전 아래에 있던 병사들이 몰려와서 현가를 마구 베어버렸습니다. 사기에는 현가를 마구 베어 죽이는 그 광경을 옥좌에 앉아 내려다보며 진왕 영정이 한참 동안 넋이 나가 있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가는 그가 일생 중 처음으로 맞닥뜨린 자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그가 처음으로 죽음에 직면했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다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넋을 잃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한마디 했습니다. 우쥐 아이워, 즉 어이 하무조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살렸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무조에게 황금 200냥이라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징커 츠 진왕, 즉 한국 발음으로는 현가 자 진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천이 쓴 사기의 자객 열전 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으로 인해서 자객 현가의 이야기가 중국 역사에 수록되었고 결국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